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철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운행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됐든 매니저가 됐든 다 바로바로 최대한 빨리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좀 총각을 다투는 일들, 혹시라도 뭐 접촉사고나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에 좀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저한테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 여기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 중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서 카페도 좀 가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등업이 되면 이택교 전용 게시판이 열려요. 거기 보시면 이제 1기, 2기, 3기에서 했던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오늘 그 참석자 명부에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써주셨는데 2, 3페이지에 제가 일단은 써놨고, 혹시 더 여기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나중에 1대1 세션 때 따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2기에 택신이 왔었는데 그 택신이 했던 내용들, 30년차 택신이 어디에 방점을 찍었는지, 그리고 3기에는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초장거리, 예를 들면 서울에서 대전, 대구, 광주, 목포, 부산 이런데 좀 가기 힘든 요런 거를 하는 택신이 와서 그거를 그룹핑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노하우로 초장거리를 다니는지를 PPT 파일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 파일을 볼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켜신 김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매니저님 도와주시는 동안 저희는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내용 먼저 정리를 하고 수업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가장 이상적인 근무 시간을 궁금해 하셨는데 그 내용을 찾으려면 서울 기준입니다. 4, 5, 6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걸로 해서 내가 일단은 올빼미인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올빼미 성향이거든요. 내가 가장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시간이 사람마다 바이오리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대개는 어르신들은 거의 한 7, 80%가 제가 기준에서 어르신이라는 건 한 65세, 70대 분들 거의 주간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한 60대 초반까지는 야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갈리는 가장 큰 게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정체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곧 죽어도 야간은 싫다, 밤은 어둡다 이런 분들도 꼭 주간을 하셔야 되는데, 주간에 어느 시간에 내가 퍼포먼스를 잘 낼 것인지가 4, 5,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적인 근무 시간을 찾고 내 매출 목표를 찾는 걸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진상 승객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저도 진상 고객이 진짜 많이 붙는 편인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무응대를 끝까지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진상들은 무응대 한다고 또 막 걸어요. 나를 직접적으로 물리를 나한테 가한다거나 하기 전까지는 계속 무응대, 진상이니까. 그리고 다 CCTV가 있으니까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무응대 하시고 나는 돈 받고 내리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선을 딱 넘는 즉시 112 그 자리에서 신고하시고 차 멈추시고, 갑자기 막 무기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대피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폭행 고소 절차 취하시면 됩니다. 저도 참고로 유튜브에는 안 올렸는데 40일 전쯤에 폭행건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제 종로에서 태웠는데 모범 택시가 아무래도 요금이 좀 높다 보니까 그냥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어요. 특가법이라고 있어요. 폭행을 넘어선 범죄인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주행 중 폭행은 특가법으로 들어가요. 이제 상해 진단서 끊어서 넣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 떨어져요. 이거는 저하고 반드시 합의해야 되는 사안이고, 제가 이상하게 진상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됐을 때 멘탈이 안 털리고 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나중에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진상들이 정말 많이 붙게 되거든요. 일단은 멘탈이 안 흔들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한 20분, 30분만 참자라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 내용이 2페이지에 2번입니다. 3번 내용은 교통사고 업무 처리 방법을 문의를 하셨는데, 대원 측은 100대 0 사고는 어떤 게 있죠? 100대 0. 그쵸? 그거 말고는 100대 0이기 쉽지 않아요. 차선 사고, 9대 1, 8대 2 이런 거는 이제 보험사끼리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거고, 뒤에서 박히거나
뭐 그 다음에 실선을 내가 넘어가거나 신호 위반 유도선을 넘어가거나 이런 사고가 아니면 100대 0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대원칙은 현금 200만 원까지는 내가 가해인 경우는 합의를 보는 게 좋고, 만약에 좀 애매해요. 차선끼리 이렇게 부딪히거나 6대4, 5대3, 5대5, 7대3 정도로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좀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각자 대물 처리하기로 하고 빠이빠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이번 없다. 근데 상대가 좀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러면은 좀 피곤해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보험에 터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 200만 원까지는 그 자리에서 합의 보시는 게 가장 이득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험료가 한번 인사사고로 올라가면 최소 50만 원부터 할증이 돼요. 그러면 3년간 등급이 묶이거든요. 그 등급에서 묶이고 할인되는 거 빠지고 4년 차부터 다시 원대복귀, 원상복귀 되면은 손해입니다. 인사사고는 무조건 안 잡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벤츠나 아우디나 외제차랑 박았어요. 근데 내 잘못은 한 20%밖에 없어. 딱 봐도 차가 좀 값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서로 그냥 입원 없이 네 거 네가 고치고 내 거 내가 고치고, 아니면 내 잘못이 정말 없어. 그러면 당신이 내 것까지 고쳐주고 나 입원 안 할 테니까 내 거 수리비는 부담하시오 라고 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실비를 받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혹시라도 이런 경우 생기면 저한테 문의 주시거나 지금 이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3-3 하고 있고요. 현장 합의가 안 되면은 112를 바로 부르셔야 되는데, 문제는 112를 부르게 되면은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쵸. 정답. 딱지를 끊는 경찰관이 있어요. 한 10명 중에 2-3명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사사고 기록이 올라가서 지금 택시 입문 전이신 분, 이런 경우 지금 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그거는 경찰관의 진짜 본인의 판단인데, 뭐 누가 봐도 신호위반이다, 아니면 누가 봐도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다, 아니면은 경찰관 앞에서 막 삿대질을 한다, 이러면 둘 다 끊어버려요. 끊는 순간 개인 택시 안녕입니다. 5년 동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떨어지는 낙엽 그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안 잡으시는 게 좋다. 왜냐면 개인 택시 하는데 갑자기 경찰청에 이 사고 이력 올라가면 하성교육 뭐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되시겠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때문에 예전에 법인 택시 있을 때는 이거 사고 때문에 뭐 한 몇십 년 동안 개인 택시 못 하신 분들이 허다해요. 3년 채우고 졸업해야 되는데 2년 10개월에 사고 나서 또 3년 늘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또 특히나 택시들은 사고가 정말 많이 나고 1-2년 차에 사고가 많이 나요. 지금 이태교 우리 지금 1기, 3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 사고 나신 분들 꽤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고가 왜 많이 날 것 같아요? 초보자들? 욕심도 있고. 뭐 어떤 이유일까요? 그쵸, 맞아요. 콜도 받아야 되고. 콜이 어디서 뭐 말도 안 되게 막 유턴 지역, 왜냐면 나는 여기 있는데 4시 방향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럼 내가 있는 방향에서 4시 방향에 떨어지면 제일 짜증나요. 1차선으로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그냥 P턴에서 다시 우회전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막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은 빨리 가서 막 뭐 유턴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차분하게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내 손하고 눈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내 택시, 내 차량하고 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절대 사고주의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안 돼요. 콜이 아무리 뭐 대구, 뭐 파주, 뭐 이런 거 뭐 10만 원짜리가 떨어진다고 한들 취소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많이 급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4번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4번. 하루 수입 목표를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은 제 주변에 보면은 항상 욕심이 문제예요. 이거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거를 결코 명심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돈을 열심히 하다 보면 되다 보니까 막 한 달에 1,0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사실 욕심이 나겠죠. 그러려면 택시는 웬만큼 고수 아니고서는 12시간 이상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몸이 어떨까요? 버텨나기가 힘들겠죠. 운동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12시간을 하루에 택시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15시간이 들어가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공차로 집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세차를 해야 되죠. 그러면 실근무 시간이 12시간이면 왔다 갔다 세차하고 어쩌고 한 14시간, 15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남죠? 9시간 남죠.
그러면 그 중에서 잠자고 밥 먹고 운동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22일, 23일 기준으로 오늘 뒤에 나올 내용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날짜를 더 늘려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양도양수 과정을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이 내용은 제 유튜브 관련 영상에 있고요. 양도양수 서류는 이제 후면에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초보기사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에 다 웬만한 거 다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따로 질문해 주시고요. 7번 부재 확정적인가요? 최근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부재에 대한 추이는 권한이 만약에 이양되는 게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3부제를 밀어붙일 거예요. 서울의 경우에는 그렇고, 지금 오늘 지방에서 오신 분 용인, 그 다음 오산 두 분 계시죠. 그 지역은 원래 부재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이탈하신 분이 그것 때문에 많아요. 서울은 예전에 부재 있을 때부터 거기는 부재가 없는 지역인데, 근데 아마 요 정책이 다시 된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재 없이 영업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거는 이제 일부 분들이 좀 욕심이 많은 분들은 부재를 찬성해요.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5만 대 3분의 1인 한 17,000대, 18,000대가 강제로 쉬니까 항상 승차난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이제 고급 택시나 모범 택시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죠. 전기차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부재 없이 하면은 어딜 가도 손님이 많으니까. 전기차는 부재 적용 시행되면 전기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몰법이긴 한데 친환경차라는 이유로, 사실 LPG도 친환경차거든요. 근데 전기차만 그런 혜택을 받단 말이죠. 좀 빨리 행동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로 뽑아놓으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아요. 부재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나는 부재 상관없이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전기차로 가신 분도 많아요. 앞으로 이제 뭐 무인 자동차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 1 이런 애들도 다 지금 우리의 적들이거든요, 개인 택시에. 그럼 개인 택시를 좀 쉬게 하고 교통량을 줄여야 걔네가 원하는 무인 자동차나 이런 게 다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를 압박을 엄청 할 거예요. 개인 택시들을 강제로 쉬게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 나갈 거다. 양수 전 대출 가능 금액 궁금합니다. 이거는 일단은 신용대출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 신용도가 1번이에요. 그 다음 DSR이라는 게 있어요. 총 부채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 내가 대출을 얼마만큼 갚을 수 있느냐, 이걸 은행은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맥심으로 따졌을 때 신한은행은 사실 6천만 원이에요. 1등급이고. 근데 6천까지 받으시는 분은 제가 정말 극히 드물게 본 것 같고, 월 고정 지출 금액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셔서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제가 엑셀 시트, 일단 이 항목만 보시라고 제가 뽑아놨어요. 차량 유지 보수비,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그 다음 감가상각은 왜 넣냐 하면, 보통 우리가 차를 5년 탄다라고 기준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그랜저를 5월 달에 뽑았는데 차값이 대략 한 3,400, 500 정도 돼요. 그러면은 나누기 60개월을 제가 만약에 할부로 뽑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달에 대략 56만 원 정도의 제가 할부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자까지 붙으면 대략 60만 원 가까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56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랜저를 5년 타도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택시여도. 그랜저 현대차를 사실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아닌 내연 아이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대팔 때 차량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3년 타고 소나타 거의 28만이었는데 거의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1,800조 뽑았는데, 그러면 엄청난 거죠. 30만 가까이 타고도 800만 원에 제가 3년을 탄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냐? 800만 원 나누기 36개월. 그럼 한 달 이자로 따져도 한 22만 원에 제가 렌트를 해서 이 차를 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연기관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유지비는 전기차보다 훨씬 많이 들긴 한데 이런 이유도 있다. 특히 LPG 차 중에서 중고차들이 높게 받는 K5나 이런 차들도 중고차값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K5로 신규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 수수료는 카카오티의 경우는 최근에 그 바로 앞장 보시면, 그 끝에서 두 번째 장 보시면 티블루하고 네모택시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그쵸.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수수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티블루는
주고받고 해서 대략 5%, 네모택시는 2.8%인데 부가세 0.28 더해서 약 3.08%. 뭐 이런 거까지 감안한 게 제일 마지막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매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내가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벌어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를 제가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시내 시간대별 명소를 알려주세요. 이따가 단톡방에 링크 한번 걸어주세요, 매니저님. 우리가 서울 택시를 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일정 부분은 사실은 이제 비가맹으로서 우리가 가맹보다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골라 태울 수가 있다. 내 입맛대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비가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가맹은 목줄 딱 조여가지고 끌려다니죠. 목적지가 안 보여. 깜깜해. 콜 떨어지면 받아서 갈 때까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보면 이제 목적지가 열리고, 요즘에는 좀 건물이 이름이 떠요. 아파트도 아니고 무슨 뭐 어떤 빌딩, 뭐 꼬마 빌딩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꼬마 빌딩이 도대체 어디야? 그럼 가보면은 뭐 대개는 단거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가맹으로 출발을 하셔도 돼요. 택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주는 대로 받아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비가맹이 좋아라고 하시면 비가맹 하셔도 되고, 이거는 뭐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었던 이 6가지가 나와요. 연결 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뭐 거의 하남이나 강동구인데 내가 여기 끝에 마포구 성산동을 간다. 가능한 얘기일까요? 쉬울까요? 힘들죠. 근데 보통은 이런 걸 꿈꿔요, 사람들이. 약간 좀 허무맹랑하죠. 당연히 누구라도 다 이런 걸 가고 싶겠죠. 강동구 끝에서 성산동 아니면 뭐 파주, 일산 가고 싶은데, 이런 거는 되는 시간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쿠션 지역이 필요하다. 1번. 그 다음에 계속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내가 차머리를 어떻게 굴려서 이 넓은 이 그라운드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서울의 장점이 이거예요. 주변에 이런 그라운드들이 다 내 땅화가 될 수 있어요. 구리남양주,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하남, 그 다음 밑에 경기 남부권, 수원 이런데, 예,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일산 파주, 뭐 이런 거, 포천, 의정부 이런 거를 우리 카페 매니저님이 혹시 영상 올린 거 보시나요? 땅 따먹게 하는 영상? 하루에 그 릴라이브에서 본인의 동선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결국에는 이 간선도로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택시 1년 중에는 언제 손님이 많은지 이런 것도 영상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목표를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오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연결되는 거의 중요성.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300km를 탔는데 손님을 몇 킬로를 태웠을까? 가장 많이 태우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300킬로를 오늘 만약에 총 운행 거리를 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몇 킬로를 내가 손님을 태우고 이동했으면 실차라고 하는데, 오, 비슷해요. 260 근데 킬로 손님을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 40km만 내가 빈차로 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260 나누기 300 하면 몇 프로죠? 86%네요. 86%를 내가, 그러니까 14%만 빈차로 다닌다라는 거는 거의 뭐 택시 내 영역에 가까운 거라서, 대개는 300km를, 우리 매니저님 하루에 몇 킬로 운행하십니까? 200? 60 중에 손님 몇 킬로 정도 태우세요? 대략 평균? 200km까지? 야, 그러면 이 정도도 엄청난 거거든요. 260km 중에 200km 하면 대충 매출 나와요. 몇 시간 근무하시죠? 10시간, 12시간? 제가 매출 맞춰볼게요. 평일 매출 최소 25만 원 이상입니다. 그쵸? 네, 잘 나오면은 35만 원까지도 나올 것 같고. 가스는 몇 리터 쓰세요? 월? 700? 700 정도? 딱 맞추죠. 이러면 벌써 매출이 나와요. 요것만 봐도, 아, 저분이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며, 운행 스타일도 나와요. 저 정도 되려면 간선도로를 무지하게 타는 겁니다. 간선도로를 안 타고 막 이런 시내길만 가서는 저 공차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니저님 아까 카페 들어가셔서 운행 동선 한번 보세요. 매니저님 닉네임이 서울 앤 아세아입니다.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지금 출발해서 댁이 부천이시거든요. 부천에서 그러면 나와가지고
처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운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배워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서울 시내 어디가 좋냐라고 질문이 이제 들어와서 포인트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은 강남 서초 1번, 그 다음에 2번이 종로 중구 용산, 그 다음에 3번이 마포 영등포. 영등포는 3번까지 들어갈 수 없고 마포는 홍대 신촌 그 다음에 공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방 하시는 분들도 서울 오셨을 때 어디서 콜을 받아 가셔야 되냐, 경기 남부권이시니까 두 분 다 강남구를 놓칠 수가 없죠. 이런 데서 뭐 용인콜 받으면 너무 왔다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용인에서 홍대 놀러 온 애들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많이 갔거든요. 수원 뭐 이런 데 많이 갑니다. 특히 이태원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 다음에 서초 강남에서도 어디서 많이 가는지 제 경험에서는 양재역 쪽에서 화성콜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좀 강남에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공항 얘기가 나오는데, 인천공항 어플 없으신 분 지금 좀 다운을 받아볼게요. 다운 받으셔서 이 어플로 한번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천공항의 모든 얘기들이 나와요. 아직 안 되신 분 손 들어주시면 우리 매니저님 도와주실게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게 대중교통 1번. 대중교통 한번 눌러보세요. 대중교통 누르면 택시가 있어요. 택시. 자, 지금 1터 서울 택시 몇 대 대기하고 있습니까? 146대. 모범 택시는요? 몇 대? 36대. 2터는요? 일반 택시? 59. 자, 그러면 일반 택시라고 치고 나 서울차인데 1터로 왔어요. 지금 대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의사결정 해야 되겠죠? 지금 일단 1번 의사결정 뭘까요? 나 1터 지금 손님 내려주니까 1시 50분이네. 자, 첫 번째 의사결정. 내가 대기할 거야 말 거야를 결정해야 되겠죠. 146대면은 그냥 딱 봐도 5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시간당 내가 2만 원을 벌어도 5시간 쉬면서 10만 원 마이너스 나겠죠. 김포공항까지 40분이면 가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유가 차가 너무 많아서. 근데 나 좀 대기하겠다 쉬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나 좀 너무 힘든데? 그럴 때는 제가 지금 3페이지에 써놓은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1터는 몇 대 이하일 때 대기 추천이죠? 150대. 요거 좀 기다리는 거가 싫지 않으신 분들 기준입니다. 2터는 90대. 그러면 괜찮네? 그러면 지금 피크 시간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피크 시간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죠. 그럼 이게 쭉쭉쭉 빠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30에서 50대가 막 30분에 1시간 만에 쭉 빠질 때가 있는데 지금 그 시간에 들어온단 말이고, 그리고 지금 휴가 시즌이죠. 그럼 입국객들이 많은 시즌이죠. 그걸 봐야 되니까 이 어플에서 다시 홈으로 오시면 이 전체 메뉴, 아까 그 어플에서 홈으로 오시면 실시간 공항 입국 정보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입국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1터가 지금 146대였죠. 자, 지금 게이트가 A에서부터 F까지가 있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님 내려주는 쪽이 A고 A, B, C, D, E, F 이렇게 간단 말이죠. 보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국 승객 예고 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국 승객 예고 아직 못 따라오신 분, 팔로우 안 되신 분. 자, 지금 12시에서 18시 사이에 지금 13시에 몇 명이죠? 3,387명이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몇 명 이상이라고 제가 썼죠? 3페이지에 3,500명. 그러면은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숫자예요. 그리고 지금 입국장 어디를 많이 열어놨죠? EF 쪽 뒤쪽으로 나오는 승객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이런 것까지도 종합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대기 안 하고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어디로 나올까요? 제가 일반 택시였을 때 공항 송도 또 네, 김포공항 보통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송도 많이 나가고요. 송도로 가는 거는 사실 되게 급수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송도에서 콜을 받을 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대기하면서 콜 받아봐야 되는데 하면은 대기장으로 사실 들어가셔도 되는데, 대기장으로 들어가면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한 월 7회 정도 위반을 하시면 입차 정지가 되는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정지되고 영구 정지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대기하면서 콜을 쫀다라고 하는데, 콜을 UT까지 이렇게 우버까지 켜놓고 있다가 대기장에서 콜 받아서 나오면은 순번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누적이 되거나 신고를 당하면 입차 정지가 돼요. 인천공항. 토, 일요일은 상시 바쁘고 특히 일요일은 명동이나 이런 데서 인천공항 가는 손님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제의 경우,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어제 요 시간이다. 나 지금 종로에 있어. 그럼 어디 대기해야 될까요? 명동. 그렇지. 명동에서 대기해요. 그러면 외국인이 타든가, 특히 요즘 중국 승객들이 거의 다 우버로 불러요. 그 우버가 어플이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쵸? 무료.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 쓰던 앱이기 때문에 카카오를 따로 깔 필요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단기 여행자들은. 지방분들도 낮 시간에 종로, 중구, 용산에 왔다. 서울 택시들은 특히나 이 청계천 인근 종로 1가에서 5가, 동대문 이런 데 가면은 뭐 백발백중이죠. 가까운 데라도 다 이동을 하니까 꼭 메모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페이지 우측 상단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터하고 2터 공이 밤 12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는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하지만 아침을 위해서 쉬는 기사님들도 많으시다라는 거 됐죠. 자.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 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 택시의 모든 것, 개인 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 부장 010-3902-5855.